나는 그날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지다 그 편지를 발견했다. 그 애는 내 핏줄이 아니야. 18살 되면 집에서 쫓아내. 내 인생을 망치지 마. 어머니 앞으로 보낸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그 글씨가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 순간 내 38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서울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멈추는 듯한 그 익숙한 소음처럼. 그 편지는 20년 전의 것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나를 더 멀리했다. 넌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라고 말하며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알바를 뛰며 살아남았고 그 고통을 가족의 사랑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너는 내 인생의 실수야. 그 편지에 적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실수. 나는 실수였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키웠다. 왜? 동정심. 사회적 체면.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랐을 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고통을 삼키고 살아야 한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대기업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이다. 38살, 결혼도 안 한 채로. 동료들은 나를 잔정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안정. 웃기지도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그 불안정함이 이제야 이유를 드러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있다. 70대 중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나는 매달 용돈을 보내고 명절에 방문한다. 왜? 습관. 의무. 이제 그 모든 게 역겨웠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편지가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잊어라.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였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어머니는 살아있다. 그녀가 왜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웠는지, 왜 그 비밀을 숨겼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물으면 그녀는 부정할 테고 나는 더 상처받을 테다. 아니, 아직 물을 때가 아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날카로웠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어머니는 그의 비서였다. 아마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일 테다. 나 같은.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 어머니와도. 그날부터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밤 그 문장이 속삭였다. 너는 실수야.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죽고 싶었지만 죽지 않았다. 왜? 복수. 아직 그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처럼. 엄마, 건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응, 너는. 그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웃었다. 씁쓸하게. 그녀는 모른다.
내가 안다는 걸 나는 그 비밀을 품고 일상을 이어갔다. 출근, 퇴근, 혼자 밥 먹기. 하지만 속으로는 변하고 있었다. 그 고통을 키우고 있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토이 기베이. 하지만 아직 기다려야 한다. 관찰해야 한다. 그녀의 삶을. 어머니는 은퇴한 교사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다. 친구들, 취미, 그리고 나라는 딸.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약점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복수. 아니, 아직 아니다. 단지 왜 그녀가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명절에 가서 그녀의 서랍을 몰래 뒤졌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철저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그 고통을 억누르며 살았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왜?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그 편지에 갇혀 있었다.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단 상상. 그녀를 무너뜨리는 상상.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약했다.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교사 출신, 자선 활동도 한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날 우연히 그녀의 옛 동료를 만났다. 카페에서. 너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훌륭. 그녀는 나를 버린 사람이다. 그 대화에서 나는 그녀의 과거를 캐냈다. 아버지와의 결혼, 불행한 삶, 너희 아버지가 일찍 가셔서 고생 많으셨어, 고생. 나 때문에.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임랭 나 무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기를 휘두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어머니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녀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그녀가 나가는 걸 지켜봤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노인복지센터에 갔다. 자원봉사, 그 모습이 역겨웠다. 남들에게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에게는 그녀는 나를 실수로 취급했다. 나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아직 복수는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약점을 찾는 거였다. 회사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동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족 일 때문에. 가족? 웃기지도 않는다. 나는 가족이 없었다. 그 편지가 증명했다. 밤마다 나는 그 고통을 되새겼다. 왜 나를 키웠을까?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나는 그녀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다. 은퇴연금, 아파트 소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그 불평등이 나를 자극했다. 한 번 그녀를 방문했다. 평소처럼. 엄마, 이거 사왔어요. 과일을 건네며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죄책감. 없다. 그녀는 평온했다. 그날 나는 몰래 그녀의 서랍을 다시 뒤졌다. 옛 사진들. 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나는 그 안에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이 확인되자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았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관찰, 기다림. 그게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사고가 변했다. 예전에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적으로 보였다. 그녀가 웃을 때 그 뒤에 숨긴 비밀이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바빠라고 핑계대며. 실제로는 내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할까? 말까? 도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미워하는 건 금기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가 아니었다. 그 편지가 말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가족 문제예요.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하세요. 그게 자유예요. 의 용서? 웃기지도 않는다. 용서는 약자들의 자기 기만이다.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대신 복수에 대한 책을 읽었다. 심리학 서적.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는지. 그녀의 감정을 이용하는 법. 그녀는 외로웠다. 친구들은 있지만 진짜 가족은 없다. 내가 유일한 딸이다.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어느 날 그녀가 아프다고 전화 왔다. 병원 갈래?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손이 나를 버린 손이다.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라고 했다. 스트레스. 나 때문일까?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약 사주고 밥 해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한다. 사회적 평판. 나는 그녀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모임을 주선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슬쩍 과거를 물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드셨죠? 그들의 대답에서 비밀이 흘러나왔다. 너희 어머니 불륜 소문 있었어. 불륜? 나 때문인가?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어머니의 실수였다. 그녀는 그걸 숨기며 살았다. 그 정보가 내 무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내 안에서 도덕적 갈등이 일었다. 복수하면 나도 그녀처럼 될까? 하지만 인랭이 더 고통스럽다. 나는 계속 관찰했다. 그녀의 일기장을 몰래 봤다.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문장이 보였다. 확인됐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아니었다. 논리적으로. 나는 노트에 그녀의 약점을 적었다. 1. 체면. 2. 재정. 3. 외로움. 그녀를 무너뜨리려면 이걸 이용해야 한다. 먼저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흔들자. 그녀는 교사 동창 모임의 회장이다. 나는 그 모임에 침투했다. 회원으로 가입. 어머니 소개로 왔어요. 모임에서 나는 슬쩍 소문을 퍼뜨렸다. 어머니 과거에 힘든 일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단지 암시. 사람들의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나는 모른 척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게 옳을까? 하지만 그녀가 나를 버린 걸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가 물었다. 문제 있어?
아니요, 하지만 있었다. 내 인생이 그녀 때문에 망가졌다. 대학을 제대로 못 다니고 결혼도 못하고 그 원망이 나를 바꿨다. 나는 더 냉정해졌다. 친구에게 가족은 믿지 마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상하게 봤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계획의 다음 단계, 재정. 그녀의 연금을 알아봤다. 은행에 패킹? 아니, 너무 위험. 대신 그녀에게 투자 제안을 했다. 좋은 펀드 있어요. 가짜 정보. 그녀는 투자했다. 돈을 잃을 테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하지만 밤에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괴물이 돼가나?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됐다. 그녀가 돈을 잃자 전화 왔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미안해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녀는 화냈다. 처음으로 그 화가 내게 만족감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녀가 의심할까? 그녀는 똑똑했다. 교사 출신. 그녀는 조사할 테다. 긴장됐다. 내 심리가 변형됐다. 꿈에서 그녀를 죽이는 꿈을 꿨다. 깨어나서 두려웠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계속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용. 엄마, 나 결혼할까 봐. 거짓말. 그녀는 기뻐했다. 정말 나는 그 기대를 부숴버릴 계획이었다. 첫 실행. 모임에서 소문을 본격 퍼뜨렸다. 어머니 불륜으로 아이 낳았대요. 익명으로. 그녀의 평판이 흔들렸다. 그녀는 전화했다. 너 짓이야. 나는 부정. 그녀는 믿지 않았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녀는 똑똑해서 반격할 테다. 조종. 그녀의 감정을. 엄마, 나 용서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그녀는 약해졌다. 돈 잃고 평판 잃고. 나는 그녀를 방문하며 더 압박했다. 과거 말해줄래요? 그녀는 침묵. 그 침묵이 내 승리였다. 하지만 대가. 나는 잠 못 이루고 식욕 잃었다. 회사에서 실수. 승진 놓쳤다. 내 인간성이 사라져갔다. 에스컬레이션. 그녀의 모든 걸 무너뜨렸다. 소문이 퍼져 모임에서 쫓겨났다. 돈은 다 잃었다. 그녀는 병들었다. 왜 나한테 그래? 그녀의 물음에 나는 편지 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충격. 반격. 너는 실수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대가. 나는 고립됐다. 친구 잃고 일 잃었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클라이맥스.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이 그녀의 말. 하지만 늦었다. 나는 떠났다. 그녀는 혼자 죽었다. 아니, 살았지만 파괴됐다. 끝.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나도 실수인가?